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도내 각 시험장에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용 기자, 지금 시험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시험장 주변은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합니다.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앞으로 40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44개 학교의 시험장이 마련돼 14,905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전자기기는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40분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이용입니다.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해 서울을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레일이 주말 동안 좌석의 절반 이상을 표값이 비싼 용산에서 춘천 구간으로만 확보해놔 일부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I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친정집을 찾는 최묘경 씨. 최 씨는 얼마 전 청량리역에서 춘천으로 돌아오는 표를 예매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량리역 출발표는 매진인데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검색해보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던 겁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더 내고 용산역 출발표를 구매해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코레일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익을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거라고 주장합니다. 청량리하고 왕십리도 분명 정차하는 역이고 거기서 승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배정된 좌석이 너무 적어서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 일반석 현황입니다. 왼쪽은 용산 출발, 오른쪽은 청량리 출발. 분명 같은 열차인데 청량리역만 매진입니다. 반대로 춘천역에서 용산이나 청량리를 가는 표도 상황은 마찬가지. 청량리역 출발표가 매진인 상태에서 남아있는 용산역 출발표를 직접 세어봤습니다. 2층석과 자전거석, 특수석을 제외하고 총 282개 좌석 가운데 138개가 빈자리입니다. 예매가 이미 된 좌석을 뺀다 해도 절반이나 됩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 표를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되자 3일 전까지만 용산역 표를 확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객 보호를 위해 일부 주말 열차에 한해서 출발 사흘 전까지만 좌석을 보호하고 하지만 취재진이 전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자 이내 말을 바꿉니다. 다시 확인했는데요. 2014년까지가 사흘 전까지 좌석 보호 이틀 전부터 해제고 2016년부터 24시간 전까지 좌석 보호고 문제는 코레일 측이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구간별 좌석 확보율과 역별 이용객 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승객들은 계속 눈뜨고 코 베이는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건데 통과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대상 사업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과 철원을 잇는 63km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된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도 3번이나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까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와 협의해 12월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타 면제 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라도 건지긴 해야죠. 아마 해줄 겁니다. 그 균형위원회에서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를 설득해 몇 개의 지역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는 일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화를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노래도 부르며 한마디 한마디씩 수화 노래를 익혀갑니다. 원래는 한 반에 4명뿐인 교실이지만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성 지역 작은 학교인 도학과 동광, 이능초등학교가 공동 교육과정인 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거는 그 인원수가 조금 팀을 나누기 좀 힘든데 여긴 팀 나누기도 쉬웠고 활동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과학과 체육 등의 수업을 연간 40시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에서 협력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과 또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성과가. 둘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체육관 등 공동 교육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 수단이 조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도학, 이능, 동강 다 세 학교가 다 목적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체육관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 비율은 51.6%로 절반을 넘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교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찾는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원주시 우산동. 터미널 이전과 함께 상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가까이 있는 대학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거 있을 때하고 지금은 아주 천지차이죠. 그리고 지금은 전혀 장사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산동 주민과 대학, 원주시가 이 일대를 대학 타운형 도시로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함께 고민해 가장 효과적인 개발 방식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부터 3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 곳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곳 학성동 일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322억 원이 투입돼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2곳도 보완을 거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음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곳 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운영해 앞으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서울과 제주, 세종 등 3곳과 공모를 통해 선정될 2개 시도 등 5개 시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찰력 운용 측면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년 초에 있을 공모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중고등학교가 강원도에 46곳이 있지만 특별한 조사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5곳, 고등학교 21곳에서 교사와 자녀가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태 때문에 교사를 의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성적 조작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세종, 대구, 울산 등 4곳과 내년부터는 서울과 인천교육청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곳으로 교사를 전근시키고 있습니다. 유신 정권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릉의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77년 공군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6살 조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5도에서 16도, 영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 강원 산지는 10도에서 12도 분포로 다행히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강원도의 사업소 형태로 폐광지역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유관기관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센터는 중앙 단위 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 단위 기구입니다.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도내 비점 오염 저감 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개월 동안 도내 35곳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곳의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사지 퇴적 토사 정비 분량이 13곳, 부유물 제거나 수생식물 정비 분량이 11곳이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에 시설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개통한 원주 강릉철도는
동계올림픽 수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로부터 제16회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원주 강릉철도 건설 사업은 원주시 만종역에서 강릉역까지 120.7km 구간에 총 사업비 3조 6,91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강원도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늘었지만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취업자 수는 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00명이 늘었지만 고용률은 63%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 건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었지만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5천 명이 줄었고 실업률도 2.4%로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9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은 151명에 43억 원을, 법인은 45개 업체 22억 원, 세외 수입은 개인만 2명에 6,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뒤 6개월간 체납액 납부 이행 등 소명 기회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개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공헌 정보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기부금은 15건 2억 6,768만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